제 레이더에 좀 빨간색 층에 좀 에러가 떴어요. 이 거리 측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크루즈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충돌 방지 다 지금 목통됐어요.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유타 솔트레이크에서 뉴저지 블링턴까지 가는 여정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756마일을 달려갔고 남아있는 마일은 1381마일 남아있습니다. 약 27시간 정도 남아있는 거리고요. 제가 이번에 드라이브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코 드라이브가 마지막에 터미널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트립 인스펙션은 끝났고 잠시 화장실 들러서 세수 좀 하고 그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는 방금 드리펀 네브라스카를 출발했습니다. 제가 가야 할 목적지는 트럭 스탑입니다. 러브스 트럭 스탑. 여기서부터 거리가 612마일, 거의 뭐 10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트럭 스탑에 도착을 하면은 제 운행이 끝나는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끝날 것 같네요. 지금 현재 날씨가 구름이 잔뜩 끼어서 해도 눈도 부시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깥 기온은 화씨 36도고요. 조금 전에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난린 것 같습니다. 청소하는 아저씨가 닦고 하다가 손을 씻고 나오니까 클리닝 티슈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크로락스 같은 거, 그걸 좀 그걸 닦으라고. 지금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주는 지금 락다운으로 들어갔고, 지금 어떤 유튜브가 방송하기로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 의약품 관련 의료기계 등등 그쪽으로 관련된 물송을 운송하는 차량들은 HOS를 해제를 했답니다. HOS가 뭐냐 그러면 Hours of Service라 그래가지고 트럭이 하루 운전하는 시간을 관련하는 룰을 얘기합니다. 미국 트럭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 중에 11시간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13시간을 운전할 수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을 해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물건들을 사재기를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미국은 어떻게 될지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좀 빨리 사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아들내미는 노스다코다에 제 아내는 텍사스에,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에 다 찢어져 있는데 사실 불안합니다. 지금 제가 가는 뉴저지도 거의 지금 비상사태식으로 지금 거의 선포됐다시피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지금 딜리버리를 가는데 좀 솔직히 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 코 드라이버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샤워를 가지 말자. 몸이 좀 찝찝하더라도 샤워 좀 찝찝한 게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좀 심각한 지역이 오면은 이제 마스크를 써야겠죠. 여기는 마스크를 쓰면은 환자, 범죄자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스크 쓰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확진자가 퍼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HOS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게 Hours of Service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들이
시간을 관리하는 룰을 정해놓은 겁니다. 8일에 70시간, 하루에 14시간, 11시간, 8시간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 나눠진지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솔로 드라이버들은 수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어떤 트럭 드라이버가 어떤 지점에서 오후 6시에 현재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이 남았고 목적지까지 그리는 300마일이 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보통 저희들이 ETL을 잡을 때 1시간에 60마일을 간다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300마일이 남았으면 운전해야 될 시간은 5시간인데 지금 이 드라이버가 남은 시간이 4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4시간을 운전하고 10시간을 휴식한 다음에 1시간을 더 이렇게 운전을 해야지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운전을 한다고 계획했을 때 도착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6시부터 4시간을 운전을 하면은 10시입니다. 10시에 그냥 바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10시간이 끝나고 나면 8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시간을 운전하게 되면 이 사람 도착 시간은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도로가 굉장히 밀리는 도로였다.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최악의 경우 정말 1마일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드라이빙 타임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4시간을 그 자리에서. 그럴 경우 어떻게 되면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4시간을 까먹기 때문에 아까 오후 6시에서 4시간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몇 시가 됩니까? 밤 10시. 밤 10시에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서 일어나면은 아침 8시가 되겠죠. 8시에 일어났습니다. 운전을 1시간도 어저께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몇 시간을 자야 되니까 5시간 거리를 대야 되는 거죠. 그럼 몇 시입니까? 도착 시간이 오후 1시가 되는 거예요. 5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사람 차가 밀리는 거 보고 그냥 차를 빼서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냥 운전을 안 하고 먼저 자버렸어요. 운전을 안 하고. 그러면 6시부터 잔 거기 때문에 일어나면 몇 시가 됩니까? 오후 4시가 되겠죠. 아니 새벽 4시가 됩니다. 새벽 4시쯤 되면 뭐 교통적은 다 없어졌겠죠. 그때 일어나서 나머지 어저께는 4시간 하고 10시간 자고 1시간을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10시간을 자기 때문에 11시간의 운전시간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럼 넉넉한 거죠. 그럼 4시부터 5시간 거리가 남았으니까 5시간을 다음은 몇 시입니까? 9시. 자, 먼저 4시간을 막히지 않은 상황에서 4시간을 운전해 가고 나중에 자고 9시에 도착하라. 먼저 10시간을 자고 나중에 5시간을 운전해 가나 도착 시간은 똑같습니다. 9시. 근데 일부 그 솔로 운전하시는 분이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드라이빙 타임이니까 그냥 드라이빙 타임 끝나면은 나 자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밀리든 말든 꾸역꾸역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착 시간이 진짜 최악의 경우 5시간이 차이 나는데 그 도착한 지점에서 로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 이미 도착해 있는 드라이버한테 로드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오지도 않은 드라이버한테 로드를 주겠습니까? 그는 말 안 해도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도착해 있는 드라이버한테 로드를 주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개념 관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판단을 하지 못하면은 수입에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언제 잘 건가, 그리고 내가 출발을 할 때 언제 출발할 건가, 어떤 도시를 지나갈 때 내가 러시아워에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이걸 미리 계획을 다 해놓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 플랜을 짜고 그래야지 큰 도시를 지날 때 그 러시아워 탐을 피해서 가고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자는 시간, 또 특히 뭐 주간에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하는 시간이 오후 한 3시 4시에 끝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트럭 스탑이 들어가면은 내가 잠잘 수 있을 그런 내가 트럭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오후 5시 넘어가면은
잠잘 수 있는 트럭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요. 이미 다른 차들이 다 주차를 해보고 다 잠잘 준비를 하거든요. 이게 언제 내가 트립을 스타트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랜을 잘 짜야 돼요. 그걸 시간을 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 요거 잘 기억해 두고 그 계획을 짜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출발하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회사에서 준 로드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경우 중간중간 운전을 하면서 조금씩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수입을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애니타 아이오와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눈발이 날리고 있어요. 지금 기온이 화씨 37도인데 이렇게 북쪽 지역은 어느 정도 기온만 되면 이렇게 계속 눈으로 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텍사스에 살다 보니까 거의 눈 오는 일이 드뭅니다. 뭐 가끔씩 오긴 오는데, 텍사스 같은 경우에 눈이 오면은 거의 뭐 셧다운이 돼요. 거기는 뭐 제설 장비도 거의 없고 그냥 눈 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뭐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오지 말라 그래요. 그냥 집에 쉬라고 그래요. 학교 같은 경우도 뭐 다 그 휴교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트럭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데, 제일 제가 참 좀 놀랐던 게 언제냐면은,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솔트레이크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저녁이었어요. 다운타운이었는데, 다운타운 같은 그런 완전 다운타운은 아니고 약간 마을이 있는 그런 데인데, 도로에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이렇게 가로등 불빛이 보이는데, 약간 반사대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땅 쪽으로 이렇게 반으로 쫙 나눈 것 같이 나눠져 가지고, 오른쪽으로는 희뿌연한 게 안개가 낀 것처럼 돼 있고, 왼쪽은 그냥 일반 밤하늘인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늘이 이렇게 두 쪽으로 쫙 나눠져 있지 하고 딱 봤는데, 세상에 그게 눈폭풍이 막 밀려오는 거였어요. 순간적으로 눈폭풍이 밀려오는데, 그 선이 이렇게 딱 줄을 대고 자를 건 선이, 그러니까 그 선이 이렇게 그대로 수평으로 쫙 이동해 오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선이 제 트럭을 싹 지나가니까 순간적으로 그 안이 눈 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 윈dshield 와이퍼를 굉장히 막 빨리 움직이는데도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점점 쌓이던 격기와는 앞유리가 다 이렇게 얼음으로 얼어버리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국에 눈이 와도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갑작스레 되는 거 처음 봤으니까 못 봤는데, 여기서 처음 봤는데, 근데 디프로스트를 최대로 이제 올리고, 그러니까 차는 뭐 후끈후끈할 정도죠. 그렇게 하니까 앞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야, 이게 TV에서 보던 미국의 눈폭풍이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상당히 그때 좀 놀랐어요. 그것도 좀 많이 나고, 이제 겨울 한 시즌을 지내보니까 이래저래 경험을 해보니까 조금 낫네요. 이제 뭐 제가 언제까지 트럭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 겨울을 또 맞이한다면은 올해를 교훈 삼아 좀 더 잘 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레이더에 지금 빨간색 척에 지금 에러가 떴어요. 지금 계속 눈이 쌓이다 보니까 레이더 앞을 막아가지고 거리 측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루즈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충돌 방지 다 지금 목통됐어요. 지금 눈 때문에. 잠시 어디 가서 뭐 세워서 닦아도 되는데, 닦아봐야
조금 가면은 또 저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일단 거리를 좀 띄워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해서. 지금 온도 경보도 떴는데요. 지금 기온이 34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도로가 얼 수 있다는 그 경보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금 차에서. 지금 최대한 조심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문제네요. 저 앞에 저 오버사이즈 로드가 있는데 지금 간격이 좁아가지고 지금 추월도 힘들 것 같고, 옆에 살짝 빠져주면 되는데 저 차가 빠져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완전히 왼쪽으로 붙어서 가야겠죠. 예, 다행히 넘어왔네요. 아하, 제 앞에 또 하나 있네요. 아니구나. 다행히 제 차는 그냥 도로 관리하는 차인가 그런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이제 앞에 유리가 슬슬 얼어붙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 디프로스트를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눈이 오면은 디프로스트를 켜면은 효과가 있는데, 이제 날씨가 이제 기온이 이제 32도 밑으로 가면서 오면은 이제 대책이 안 쓰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디프로스트를 켜도 그냥 앞부분만 살짝 녹고 나머지 전체를 다 막혀버리니까 운전하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차는 조금 전에 제가 추월한 그 오버사이즈 로드 앞부분에 가는 선도차입니다. 저 차가 이제 앞에 뭐 높이라든지 어떤 뭐 방해물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 차가 뒷차에다가 이제 무준으로 알려주죠. 지금 상황이 어떠니까 대비를 하라,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누가 하는 얘기가 저 오버사이즈 로드를 하는 게 한 팀으로 해서 거의 한 개의 회사랍니다. 그래서 뭐 저것도 뭐 수입이 정말 만만치 않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와이프를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평상시 속도로 움직이다가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빨리 움직여주면은 저 와이프에 묻어 있는 그 눈이 막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좀 더 잘 닦이더라고요, 이게. 예, 이제는 옆에 사이드 미러가 이제 얼어붙기 시작하네요. 옆에 사이드 미러 힐을 켜야 되겠습니다. 열선을. 계속 온도가 떨어지고 이제 점점 이쪽 저쪽이 이제 얼어붙기 시작을 하네요. 오른쪽 사이드 미러 앞쪽은 그냥 뭐 얼음판이 됐습니다. 이제 미러 자체도 얼었고. 지금 제가 가야 할 거리가 207마일, 그러니까 3시간 17분 정도, 60마일로 갔을 때 정도 거리가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일기예보는 계속 지금 눈으로 돼 있네요. 어디까지 눈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직 도로는 얼어붙지 않아서 뭐 속도 내고 뭐 제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사이드 미러에 얼어붙었던 얼음들이 이제 녹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이네요, 좌우측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얼어붙어 가지고 녹지를 않았는데, 보이질 않았는데 이제는 뭐 아주 잘 보입니다.
힐러 성능은 상당하네요. 예. 이 트럭들이 차선 변경을 할 때 상당히 좀 위험한데, 차선을 좌측으로 변경하는 것보다 우측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 그러면은 저 오른쪽에 보면은 저 문이 저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문장 옆에 승용차 같은 게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순서를 어떻게 해서 정하냐면은, 저 왼쪽에 보면 노란불 켜진 거 있지 않습니까? 깜빡 저 노란불이 우측에 달려있는 레이더입니다. 옆에 차가 있는 앞날을 알려주는 레이더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보이는 저 미러, 그 다음 두 번째 저걸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드 미러에 있는 저 긴 거울을 보고, 그 다음에 긴 거울 밑에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에 달려있는 저 거울을 보고 이제 이렇게 차선을 변경을 합니다. 근데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저 앞에 보이는 저 조그마한 저 거울에서 그 트레일러의 그 머리카락 끝도 보이면 안 돼요. 완전히 저 거울에서 머리카락 끝도 안 보일 정도로 하나도 안 보이면은 그게 최소한의 그 간격입니다. 저한테는. 그럴 때 이제 차선 변경을 시도를 하죠. 근데 저기에 조금이라도 보였다 그러면 절대 차선 변경 안 합니다. 그러면 내 트레일러 끝부분과 뒤 따로는 트레일러의 그 트랙터 부분과 거리가 좀 가깝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런 규칙을 그렇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뭐 좌측 추월할 때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차선에서 좌측으로 바꿀 때는 제일 먼저 저 앞에 보이는 저 미러를 보고, 그 다음에 요 미러 두 개를 보고, 그렇게 이제 제가 좌측으로 차선을 바꾸죠. 제 왼쪽 밑에는 이렇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제가 지금 일리노이를 달리고 있는데 오후 4시에 일리노이가 이런 적이 없었어요. 도로에 차들이 없어요. 도로 차들이. 지금 일리노이가 지금 락다운 됐다는데, 정말 심각하네요. 제가 뉴저지를 정말 많이 다니는데 이 시간이면은 뭐 일요일이라 그런 적도 있지만은, 아무리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사람들 나들이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차들이 꽉 차거든요. 차가 지금 이 정도로 없어요. 지금 보이는 차가 지금 고장난 차인데 쫙 넘어 한 대 지나가고, 지금 이 2대, 이게 다네요. 이게 정말 이게 언제까지 이 사태가 이렇게 갈지 진짜 걱정이 됩니다. 미국에서 일요일날 이 메인 고속도로가 이 정도로 한산하다, 낮에 저 처음 봤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 눈이 쉽게 그칠 것 같지는 않네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 지역에 내일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눈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유소까지, 트럭스탑까지 77마일, 약 1시간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드라이빙 타임은 2시간 45분 남았고요. 지금 뭐 차가 안 다니지만은 제설차들이 염화칼슘을 다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32도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얼음이 얼기 시작할 건데, 염화칼슘 미리 뿌려놔가지고 이렇게 어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뭐 좀 더 계속 지나가면 이제 이 지역은 벗어나겠지만은, 이 지역 이후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트럭스탑에 가서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트럭스탑에서 주유를 하고, 그 다음 뭐 계속 운전을 하면은 한 30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으면 1시간. 그 다음에 여기서 식사를 하고 이제 갈지 어떻게 할지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들은 없기는 정말 너무 없네요. 눈이 참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요즘 제가 왜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어떤 때는 한국 단어들이 이렇게 번뜩번뜩 떠오르지도 않았고 참 심각합니다 이게. 저희는 그 이번에 들어가는 트럭 스탑에서 저녁 식사 그리고 샤워도 다 하고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가서 샤워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고 가는 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리는 동영상이 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동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팀 드라이브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그 터미널에 정차를 하지 않으면은 화면을 편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터미널에 도착해서 제가 화면을 편집하고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여기 트럭 스탑에 도착을 해서 식사를 방금 마쳤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계속 이제 출발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부터 남은 거리는 755마일, 약 13시간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속 눈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아니구나, 내일 새벽까지 이렇게 눈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그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